지금 공부법 채널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학습에 관심 많으실 텐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실 때 보이면은 아이는 이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는 핑계는 이제 대시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칭찬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이게 아이들한테 좋을까? 왜냐면 칭찬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쌍둥이 두 분이 직접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칭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칭찬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칭찬에 대한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좀 오늘 한번 소개를 이제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칭찬을 잘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8가지 방법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칭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강하게 인지하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전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끔씩 이제 언급했던 건데,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있죠. 그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 생리, 안전에 대한 욕구 뭐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욕구 중에서 되게 높은 차원에 있는 욕구가 인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엄청나게 갈망하면서 사는데, 칭찬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실 때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라 시키고 명령하고, 아니면 잘 못했을 때 질책하는 것보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훨씬 더 행동 변화에 있어서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잘못했을 때 질책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행동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거고, 자존감도 이제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공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덜해요. 사소한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훨씬 잘 해나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공부를 하든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훨씬 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력을 갖고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요소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공부법 채널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학습에 관심 많으실 텐데, 공부에 있어서도 자기 효능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칭찬인 거죠.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잘해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인식부터 가지시는 게 일단 그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강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아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잘해줘야 되는지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공정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만큼 효과적인 칭찬과 격려는 없다. 아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발전이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 잘 못 쳤어요. 시험 잘 못 친 거 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면은 그런 아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 쳤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조용히 다가가서 안아주셔라.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어떤 행동의 결과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아이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아이가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결과가 좋으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결과가 나쁘면 질책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은 아이는 이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 같냐면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하면은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더 어려운 거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근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가장 큰 칭찬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 8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이거를 딱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무언가 있었을 때 칭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다.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칭찬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억지로 칭찬을 하지? 근데 이제 억지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게 일단 먼저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뭐 땡땡이가 우리 딸이어서 막 고마워. 약간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칭찬을 잘해주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칭찬할 점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관찰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칭찬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칭찬할 게 없다. 그리고 칭찬도 뭐 해줄 거 몇 개 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 가지고 더 칭찬해줘야 되지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보면은 칭찬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중력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집중력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라고 하면 칭찬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교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100분 동안 이제 공부하라고 하면은 100분 중에서 99분을 집중 안 해도 1분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찰나의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를 잡아가지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계속 멍 때리고 있다가 잠깐 그냥 해서 한 문제 풀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칭찬을 해줘요. 기분 좋잖아요. 이건 사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못하던 사람도 조금 잘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칭찬을 해주면은 그때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기분 좋네? 하고 그게 1분 집중하던 게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칭찬을 못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관찰하다 보면은 칭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대요. 모든 요소에서 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디언들이 예전에 이제 비 오는 거를 막 기우제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우제의 성공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일주일을 기우제를 지내다 안 오면 2주를 하고 3주를 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성공률이 10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100%인 기우제처럼 칭찬하는 것도 칭찬할 게 보일 때까지 계속 찾으시면 무조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게 없다라는 핑계는 이제 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칭찬할 점을 발견하면 즉각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걸 봤는데 그 순간 칭찬하지 않고 나중에 칭찬하게 되면은 그 행동과 칭찬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칭찬을 해줘야 그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순간을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던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이도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칭찬을 드리면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효과가 작아지니까 칭찬하는 포인트가 발견했으면 즉시 칭찬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잘하는 네 번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막연하게 아이를 칭찬하지 말고 아이의 특정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 훌륭하다, 되게 착하다, 잘한다 라고 하면 뭘 잘했지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칭찬을 받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칭찬이 추상적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칭찬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애가 만약에 좀 점잖게 앉아가지고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너 오늘따라 되게 차분하게 앉아서 책 읽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책 이렇게 정리 잘해놓으니까 너무 좋네, 잘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본인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능한 공개적으로 그리고 소중한 사람 앞에서 칭찬해라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칭찬을 해도 둘만 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칭찬해주면 훨씬 더 그 칭찬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가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해주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청소를 잘했어요. 그때 그냥 엄마가 청소 잘했네 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아빠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땡땡이가 집에서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다, 땡땡이 잘했죠, 이렇게 아빠가 있는데 칭찬해주면은 아이가 훨씬 더 기분 좋아지고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같은 게 공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시켜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누가 이렇게 솔선수범한 걸 가지고 칭찬을 해줬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 그래서 공개적인 칭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과보다는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수준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칭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1등이네, 정말 잘했다, 100점 받아서 잘했다 라고
결과 위주로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하거나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가 그 전에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는 아이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행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 위주로 칭찬을 받다 보면은 아이가 불안감을 가지면서 칭찬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 대신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력한 과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칭찬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애가 60점을 받았어요. 60점 받으면은 시험 잘 봤다 생각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60점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50점을 받다가 60점을 받았으면은 땡땡아 너 60점 받았으니까 잘했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장했네? 라는 부분을 칭찬해 주는 거죠. 성장은 계속 해나갈 수 있잖아요. 아 원래 이거 해가지고 50점 받고 어려웠었는데 60점이 충분한 점수 아닐 수 있지만 성장하고 있구나,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부분을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흥분하거나 질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칭찬을 잘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랑 관련된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조금 내용이 어려서 약간 보고 읽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해 바로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소년기에는 동기와 행동의 보상 회로인 중견의지핵의 발달이 활발하다. 중견의지핵이 이제 동기와 행동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어떤 뇌의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거의 발달이 활발하고 그거에 비해서 위험을 알리는 요소인 편도체의 발달은 느리대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전두엽의 발달은 더 느리대요. 이게 뭐냐면은 위험을 알림으로써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이성적으로 너희 공부하니까 나중에 미래에 도움될 거다, 이런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판단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이러이러해서 중요하고 너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너 공부해야 돼, 아니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발달이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동기나 행동의 보상회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중견의지핵의 발달은 되게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처벌이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주거나 칭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동을 유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아무리 혼낸다고 해서 애들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만 안 좋아지고 기분만 나쁘고 자기 효능감 떨어지고 이런 안 좋은 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흥분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청소년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잘한 부분이 있을 때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잘 못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주셔라 라는 부분이 7번째 포인트였고요. 칭찬을 잘하는 마지막 8번째 방법은 뭐냐면 청소년 자녀에게 칭찬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좋은 얘기라도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저 이 8번째 포인트 보고 나서 되게 뭔가 새로운 포인트인데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좋은 얘기도 오래 하면 꼰대처럼 들리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한 부분 있으면 밝게 웃으면서 짧고 명료하게 그냥 해고 끝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거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길게 하는 거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셔라.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효과가 크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한데 어쩌고저쩌고 너는 이런 부분을 잘했고, 이런 것도 길어지면은 잔소리까지는 아니지만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동국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칭찬을 잘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되게 이거 보면서 새롭게 배운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칭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부모님부터 하는 게 저는 그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 계시다면은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소개해드린 8가지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 칭찬해 주시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관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확실히 많이 노력하셔야겠다, 칭찬에 대한 부분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